능력이 뛰어나면 또 최순실 씨를 메시지 비서관을 시키시고 있어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3년을 봤을 때 우리의 정치의 이 미래는 가혹하다. 이 발언들이 지금 국민의힘 오늘 투표장에 간 다수의 의원들의 마음속에도 있을 것이다. 아니 이분이 교도소 가서 10년 살지 100년 살지는 모르겠는데 예. 왜 솔직하게 처음부터 못합니까? 왜 피합니까? 제가 사령관이라면 지금 당당하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저는 서정훈 피합니까? 변호사님 말이라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제일 창피해야 될 사람은 임성근이죠. 나는 지시한 적도 없어. 모든 거 쟤네가 알아서 했어. 금연주기 입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압력을 사실은 행사한 거잖아요. 애들 언론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그 녹음이 다 나왔는데도 나중에 조사받으러 가서는 내가 언제 지켰냐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의 입장에서. 추미애 의원이 육선인데 설마 아들 뭐 저기 수사 관련해서 국방에 앉아서 그걸 방해한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시가변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요즘 뭐 뉴스를 보시면 짜증이 많이들 밀려오실 것 같습니다. 같은 소식을 두고도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 수많은 기사들을 보실 때마다 헷갈리기도 하고 답답하시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요. 그럴 때 비교적 상식의 편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또 해봅니다. 과연 오늘은 저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을 짚어드리죠. 네. 맥 정치연구사회소장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맥을 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용주 잡는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정욱 잡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서정 변호사님 저를 잡아요? 네? 안 되겠네. 내가 잡아야겠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누가 잡나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신혜영 기자가 잡아요. 저는 누가 잡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잡고 있으니까요. 예. 네, 뭐라고요? 우리 신혜연 변호사님, 신혜연 변호사님.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들 잘 정리해드리고 또 어떻게 그 뉴스들을 봐야 될지 또 세 분의 평론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부터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최상병 특검 재표결 D-Day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네.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17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라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한 5명 정도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입니다. 이탈표를 막아야 돼서 뭐 윤재욱 전 원내대표 TK 지역에 막 연락 돌리고 추경호 현 원내대표 네. 전원에게 막 편지 보내고 이탈표 안 된다, 막아달라,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탈표 던질 것 같은 사람들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여튼 여당 지도부는 지금 이탈표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네, 뛰고 있다. 그래서 이탈표는 대략 얼마 정도 지금 현재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10표 정도 봐요. 두 자릿수 나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된 게 어제까지 오늘까지 5명이지 않습니까? 네. 예. 김근태 의원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대여섯 명이 더 말은 안 하지만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런 말조차도 못 하고 있는 서정 변호사도 알겠지만 전화 안 받는 몇 명이 또 전화 안 받는 사람들이 불안하군요. 서 변호사님 왜딴데 보세요? 딴청, 먼 딴청하고. 산에게서 가까부터. 저분은 제가 진실을 말하면 항상 딴청을 하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따가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10명은 이제 좀 약간 넘긴 거로는 얘기가 되는데 17명까지는 안 된다. 그럼 예, 부결이 부결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어제 이제 박정훈 대령 건이라던가 네. 이 녹화 한겨레에서 나온 녹취나 이런 것들이 엄청 충격을 줬기 때문에 JTBC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JTBC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정말 사람인지라 또 본인들의 자식들 얘기가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번에 낙천된 분들도 정치 끝내는 거 아니거든요. 다음은 꼭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계산해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다. 10표 플러스 마이너스 네, 3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민주당에서도 배신표 나올 텐데 뭘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는데요. 민주당은 배신표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게 민주당 사람들이 일단 출석은 다 해야 돼요. 네. 출석 자체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이탈표일지 아닐지를 가르는 거는 그냥 무기명 하냐 안 하냐 이건 이제 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대강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서정표 선생님이 매의 눈으로 항상 찾아내듯이 민주당에서도 다 찾아내요 사실. 어떻게 찾아요? 무기명으로 하는데 이제 자, 국민의힘이랑 국민의-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네. 사람들 중에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두 가지 패턴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출석은 해놓고 투표는 안 하러 간다라든가 뭐 또 내지는 뭐 어떻게 한다든가. 네, 이제 그러면 기권을 한다던가 뭐 이런 다섯 명 빼놓고 나머지 거를 생각해 보면 누구 누구가 했을지언지가 딱 나와서 민주당이 그렇게 쉽게 국민들에게 완전히 속이면서까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자, 혹시 뭐 예상 가능한 표가 있나요? 저도 이제 방송마다 저 한 10표 정도 10표. 10표 정도 계속 네네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무슨 우리들이 아는 데가. 아, 아는 데가 했기 똑같아. 때문에 네.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민주당의 저는 이탈표가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게 하나는 이제 그 공수처를 만드는데 앞장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특검하면 공수처 수사를 뺏어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가 있고 존재감이 좀 약해지잖아요. 공수처가. 따라서 이제 공수처를 만드신 의원들 붙잡고 이게 설득을 해서 공수처를 이게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때 하자. 이런 이제 설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이재명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도 많아요. 이번에 상당히 이탈표가 네. 민주당에서 나오면 이재명 체제도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겁니다. 이재명 비명 행사에 공천 학살당한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과연 이번에 다 찬성하면 이재명 대표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저는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 같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여당 의원들 설득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도 혹시 야당 의원 설득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그래야 이제 이탈표가 좀 더 잘 나올 그게 거 아니에요.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원내대표단이 계속 왜 자꾸 이게 포기하느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떻게든 데이트 신청해서 네. 뭐 이게 설득을 좀 해봐라. 지레 포기하지 말고 뭐 지금 여기 뭐 대통령 권한 가지고 압박하거나 또 한 자리 주겠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인간적으로 아까처럼 이게 공수라든지 이재명 대표 체제 문제 이걸 가지고 이게 설득을 좀 해놨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일을 안 해요. 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 박주민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 설득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 쉬우죠. 몇 명 넘어 박주민 의원 설득에 넘어갈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몇 명 아니 넘어갔어요. 여기는 여당은 야당 설득하라 그러고 야당이 여당 설득하면 안 넘어갈 거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박주민 의원이 설득해서 몇 명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내가 그래요? 이거 네. 내가 이거 3명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박주민 넘어갔어요. 설득에? 네, 세 명은 더 지성이면 섭외한다는 감천이라고. 얘기예요. 네. 지금 정확하게 나와 근데 있죠. 제가 봐서는 저는 이제 이 가결에 좀 높은 점수를 주는 편이에요. 다들 반대 의견 뭐, 가결.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가결이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는데 네. 저는 한 60% 이상은 가결이 될 공산이 시나리오가 크다고. 어떻게 됩니까? 뭐냐면 불참자를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표 계산 부분들이 있을 때 뭐 누가 반대를 한다, 기권을 한다. 물론 이 그 계산하죠. 295를 놓고 봤을 때 17석이 필요하죠. 네. 네. 근데 불참자 음. 예를 들어서 20명이 불참한다. 그러니까 58명 국민의힘만 보시죠. 네. 민주당 빼고요. 58명 중에 한 20명이 불참을 해요. 지금 현재 연락 두절되신 분들도 많고 국민의힘에. 그렇죠.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그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대책을 기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반대를 투표용지를 줬다가는 찬성을 찍을 사람이 생기니까. 네. 아예 그냥 투표함에다가 명패만 넣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는데 20명이 빠지면 275명이 재석이 됩니다. 네. 출석 인원이. 네. 그랬을 때는 10명만 국민의힘에서 넘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20명이 빠졌을 때는요. 3명입니다. 3명. 20명이 예. 빠진다고 치면 20명이 3명만 더 받으면 넘으면 돼요? 275석이 돼서 이거를 3분의 2로 하면 예. 183에서 4석만 되면 예.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85석이 되면 네. 10명이 국민의힘에서 안 와요. 네. 불참이 되면 모수가 줄어들면서 10석만 있으면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113명 전원이 참석했을 때의 시나리오보다는 네. 불참자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불참자가 두 자릿수나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수도 있을까요? 58명 중에 솔직히 낙선자들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낙천자들은 이건 대단히 불쾌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의정 활동을 해왔고 지난 네.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했는데 네.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마지막이라도 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거 한 번은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와서는 눈치 보여서 못하지만 네. 에이 안 가. 불참으로서 표현할 수 안 가. 있다. 그러면서 좀 표현을 하면 네. 저는 가결될 공산이 60% 이상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플러스로 당선자들도 생각보다
무기명에서 찬성표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사람들은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가 나오면 이걸 낙선자들이 찍었겠거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당선자들도 소신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소위 색출 대상에서 예, 벗어나니까. 예. 근데 그 동안에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압력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자기는 당선됐고 22대에 나올 사람이기도 하지만 21대에서는 어쨌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기존을 안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자기를 슬 그 무기명 투표에 기대서 본인도 찬성을 던져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이 던진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22대 때 국민의힘에서 안전하게 또 의정 활동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덧붙이면은 제가 네. 존경하는 김근태 의원님과 이름이 같은 국민의힘의 김근태 김근태. 의원. 네, 네. 이번 거기가 처음 딱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분. 찬성표를 던졌던 네. 마지막에 5명에 합류를 했죠. 이분의 얘기가 딱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찬성을 하는 게 찬성이 맞다. 맞다. 뭐냐면 당의 미래가 뭐냐? 국민의힘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용산 출장소로 불리는 오명을 이번 기회에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끊는다면 이제 용산 출장소가 아니라 진짜 정통 보수의 국민의힘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찬성을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이다. 그거의 어떤 의사를 네. 찬성으로 던지기 좀 부담스러우니 불참으로 표현할 것이다. 저는 근데 그래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있어요. 사실 그분들 처음에는 하겠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말이 바뀌었는데 네. 이분도 보세요. 지금 안철수, 김웅,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까지 나왔잖아요. 네. 조경태 의원에서는 성향도 어느 정도 여기에 저는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다고 봐요. 모른다. 지금 벌써 6, 7명이에요. 변호사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또 반대표가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시죠? 지금 이제 한번 까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렇게 이탈표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다 커밍아웃 했거든요.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던질 찬성표 반대할 던지겠다. 사람은, 이런 찬성할 사람이 이게 사람은 5명이 다 다 밝혔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탈표가 원래 이제 네. 그거 밝힐 용기도 없으면서 몰래 가서 찬성표 던질 그런 의원이 저는 많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이거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김근태 의원은 저는 처음 알아서 이름요. 이분이 옛날에 제가 도봉의 김근태 의원은 저도 존경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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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번에 김근태는 제가 어떤 분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에서 잠깐 이게 비례를 개성한 얼마 안 된. 권은희 의원 탈당하면서 예, 비례 네, 네, 계승.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찬성하니까 따라간 거지 뭐 큰 의미는 없다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이탈표가 좀 더 나올 것 같다는 말씀. 네. 근데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10표 이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커밍아웃 한 사람 외에도 추가 이탈표가 있다라고 하고 그 규모가 적지 않다고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타격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표 이제 관리를 안철수 의원 못했다. 빼고는 전부기 낙선자 거예요. 아, 어차피 그래서 나갈 이제 사람이라? 어차피 뭐 2, 3일 지나면 국회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탈표 예상들은 이제 이렇게 하셨고, 그건 이제 네. 이따가 한 오후 2시, 그죠? 네. 2시 예, 좀 2시 넘으면 아마 후반입니다. 결과가 좀 뭐 나오지 각자 않을까. 뭐 의총 앞두고 한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 뭐 국민의힘 전략이 나오겠죠. 진짜 뭐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아예 기권을 할지 아니면 뭐 누군가는 불참을 할지 불참자가 그게 많을 나오겠죠. 거예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핵심, 그러니까 이 해병대 이 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들이 매일같이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통화 기록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VIP 경로설의 그 통화 녹취가 김계환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JTBC가 녹취록을 이제 집중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장관한테 사건을 보고하고 군 검찰이 사건을 다시 회수해올 때까지 나흘이었는데 그동안 124차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김계환 사령관이 이 건과 관련해서 안보실이랑 통화한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없나? 한 번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예전에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JTBC가 확보한 그 기록에 따르면 총 16차례 대통령실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임종득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당시 국방비서관, 뭐 행정관 이런 사람들과 총 16번 통화를 했고 특히 임 전 비서관과는 그 이종섭 장관한테 사건 보고한 직후 그다음에 이제 그 박정원 대령이 VIP 경로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직전 시간에도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기한 사령관은 저 용산 대통령실과
꽤 자주 통화를 특히 이제 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 사이 네. 나흘 동안 굉장히 자주 통화를 전화를 한 했고 걸로. 이제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안보실이 굉장히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챙겼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근데 같습니다. 김계원 사령관의 그 녹취 나온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제일 걱정한 게 바로 여론이 나빠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권력남용, 직권남용에 대해서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인도 처음에는 사실은 게다가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적용하는 것도 이 사람은 반대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했었던 얘기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모두 그 위험성을 결국 윗사람들은 다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즉 직권남용 때문에 이건 탄핵사유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걸 꼭 굳이 밀고 나가서 끝까지 추진시켜야 됐을 만한 무언가 정치적 이득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거잖아요. 그 정치적 이득이 무엇인지 그런 판단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네. 그 요인이 무엇인지가 이제부터 밝혀져야 되는 거고 김기현 사령관이 처음에는 어쨌든 중립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고 처음에는 뭔가 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간에부터 이제 이렇게 마치 본인이 뭔가 다 안고 가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 계기 그 사람을 마음을 돌리게 만든 뭐 변화의 이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저는 조금 있으면 금방 밝혀진다 이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서정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그 김기한 사령관 이런 분이 사령관 한다는 게 좀 부끄러워요. 에이? 부끄럽다고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부끄러웠어요? 아니 전쟁 남에게 제대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임성근이 부끄러워요, 김기현이 부끄러워요. 저는 김기한 이게 부끄럽다 봐요. 아. 왜냐하면 이게 어떤 둘 제가 점이- 중에 네. 둘 중에 사령관이면 책임자입니다. 예. 그럼 이게 모든 결정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당당하게 박정희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 내가 지시해서 해소해서 다시 이게 보내라든지 개요만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 월권하면 사령관이 혼을 내고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처음부터 해야지. 뭐 요즘 이게 괴로워 죽겠다니 뭐 힘든 모습 이 나약한 모습 정말 이게 아, 이게 군인이냐? 이런 분이 저 사령관까지 된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거를 아니 이분이 정치하고- 교도소 가서 10년 살지 100년 살지는 모르겠는데 예. 본인이 이걸 다 숨기고 거짓말 합니까? 당당하게 내가 대통령실하고 안보실에 협의해 보니 박정훈 대령이 월권이다. 그래서 내 사령관으로서 내가 지시해서 다시 해소하든지 이렇게 했다. 왜 솔직하게 처음부터 못합니까? 왜 피합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사령관이라면 지금 당당하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또는 이게 나는 당당하게 사령관을 권한했다. 네. 이렇게 떳떳하게 해야지. 왜 아니,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저는 서정훈 피합니까? 변호사님 말이라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국군 통수권자인. 본인이 경로에서 사단장 책임 묻는 거 좀 과하다. 내가 이거 말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내가 뭐 잘못한 일이냐. 경로한 게 죄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아랫사람들 참 곤란하게 아니. 사령관부터 이렇게 밑에 있는 그 수사단장까지 네. 뭡니까 이렇게 이게. 그게 가장 제일- 부끄러운 사람은 대통령이죠. 그게 아니죠. 제일 창피해야 될 사람은 임성근이죠. 본인이 나는 지시한 적도 없어. 모든 거 쟤네가 알아서 했어. 이 해병대 이거 마크 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명조끼 입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압력을 사실은 행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애들 언론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 트라우마는 나중의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그 녹음이 다 나왔는데도 나중에 조사받으러 가서는 내가 언제 시켰냐. 그냥 내가 말 한마디 한 거가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의 입장에서. 임성근 사단장? 네. 임성근 사단장 되게 높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네. 국방부 위원인데요. 네. 제가 자문을 뭐랬냐면 이게 어제 얼차려하다 또 사고 났잖아요. 아, 네. 비슷한 사고 났죠. 예.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걸 이게 군에서 수사를 하지 마라. 오히려 이게 군에서 수사하다 보면 오해받는다, 은폐한다고 오해받는다. 이거 빨리 사건 개하고 났으니 그다음에 피의자는 경찰에서 판단하게 네. 빨리 민간 수사기관 넘기라. 부검도 국가 수거하고 경찰 넘기라. 네. 왜 이걸 자꾸 군이 들고 있다 보면 불필요한 논란도 생기고 오해를 은폐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게 300건이 납니다. 이 박정훈 대령 진짜 저는 이게 소영주의 문제라 봐요. 본인이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본인이 책임자가 어디까지 범인인지 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따라서는 이번에 사고 2건 더 났어요. 이것도 이게 빨리 경찰에 넘기라.
그 투명하게 수사해라. 이게 전형적인 군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동문서답입니다. 서정업 변호사.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임성근 사단장은 왜 자기가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제대로 지휘를 못하고 명령을 제대로 못 내려서 혹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어냈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박정원 대령이 왜 이첩을 안 했냐,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박정원이 이첩했고 안 했고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사단장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왜 자기 책임을 밑에다 전가시키느냐, 김기환이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대통령이 잘못했냐, 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중인 거잖아요. 왜 자꾸 맨날 동문서답을 아니 해요? 지금 여기 그 얼차려 가지고 사단장까지 또 잡아였겠다고 헌병이 났으면 잡아야죠. 그러면 잘못했으면. 아니 권한이 있으면 잡아열. 그게 없잖아요. 근데 법밖에 무슨 위원이세요? 국방에서 무슨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이러니까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방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왜? 군에 대해서 모르시죠? 혹시 군대나 다녀오셨어요? 아하, 그죠? 법무관 갔다 예를 안 들면 그런 갔다 거예요. 왔어요. 36 아니 잘 보세요. 인신으로 갑니까? 인신이 아니라 네. 뭐냐면 군이라는 거는 특수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사건이랑 이제 뭐 성추행 사건을 이게 너무 은폐되고 군에서 감추다 보니까 이걸 네. 민간으로 넘기라고 법이 개정됐잖아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에서 조사를 1차적 조사를 하는 조사를 거예요. 하죠. 그러면은 군에서 사고 났는데 저기 있는 경찰이 양구나 이런 골짜기까지 달려가서 며칠이 걸려서 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군의 특수성을 가장 잘하는 건 군 수사단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군이 조사를 해야 일차적으로 군이 되겠죠. 조사를 하는 게 예, 예. 맞아요. 근데 그거조차 하지 말고 그냥 경찰에 넘겨라 오해받으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며칠 논리적이지도 않고. 1차 조사가 아니고 네. 마치 이게 사단장이 과실이 있는 것처럼 또는 연대장이 과실, 이거는 조사를 오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까지 하지 오랫동안 말고 이게 수사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종섭 장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대통령도 이거 철저히 밝히라고 해놓고 나서는 사단장 넣었더니 둘 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왜 처음에는 대통령도 이제 철저히 수사해라. 이종섭 장관도 칭찬까지 했잖아요. 박정원 수사단장한테. 그래놓고는 대통령이 책상 땅땅 치면서 경로하니까 아니. 갑자기 이종섭 전 장관이 발표하지 마라. 이 말이 맞으려면요. 좀 전에 방금 그 말 정말 박제해야 돼. 왜냐하면 무죄추정 원칙이 있잖아요. 사단장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함부로 판단해 조사해 이랬잖아요. 네. 무죄추정 원칙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아무 데서 수사하면 안 됩니까?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죄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라는 거지. 무죄추정 원칙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수사권을 조사하라고 다시 했잖아요. 군으로 가져오자고 제가 방송에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를 이걸 민주당이 경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헌병 네. 민주당이 넘겼잖아요. 그거랑 또 딴 얘기야. 이거 민주당이 박탈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이건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군사법원법은. 군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네. 경찰 가져와야 되는데 넘어간 상태에서 군이 또 수사를 하니 문제는 예, 동문서답 3입니다. 동문서답 3. 군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군에서 이제 과거 은폐나 이런 것들이 많다 예,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죠. 민간으로 옮긴 건데 여야 합의했어요 그때. 군에서 어쨌든 1차 조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 조사는 해야 되는 게 이제 간략하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 서정익 변호사는 딱 그 간략한 조사만 해야 개요 되는데 정도. 예. 누가 더 잘못을 했고 뭐 누가 뭐 의심이 된다 이런 것까지 같이 판단해서 민간에 넘기는 건 그건 오히려 그 수사 방해라는 이제 그렇게 의미로 하려면 말씀 주신 압수수색도 거죠. 하고 강제력에 네, 네. 수환 조사했는데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군한테 못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지만 최소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런 혐의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경찰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입건할지 말지 그리고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군은 기초조사를 넘긴 건데 그조차도 못 넘기게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셨으니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왜 이게 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시는지 여러 저희 이름들이 좀 우리 나오긴 국방 하는데 변호사님의. 예, 대체로 이제 뭔가 예를 들면 그 지휘체계가 뭐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김기한 사령관, 그 밑에 아마 임성근 사단장 요 정도가 이제 있는 거죠, 주요 그렇죠. 인물들로. 예. 그 사이사이에 뭐 2차장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좀 끼는 거긴 한데 여튼 김기한 사령관이 용산 대통령실의 몇몇 사람들과 그 사건 전후로 하여튼 굉장히 다수의 통화를 했다. 요게 예. 이제 이번에 JTBC 보도로 예.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뭐 특검 표결 결과 지켜보죠. 네.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 아까 뭐 전혀 별건이긴 하지만 서 변호사도 언급하셨던 사건 짧게만 네. 짚고 가려고 합니다. 얼차려 받고 숨진 훈련병입니다. 아, 정말 또 안타까운 군 네네.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23일에 군기 훈련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이틀 만에 육군 훈련병이 숨졌습니다. 입대 열흘 만에 이제 사고가 났고 그 후 이틀 뒤에 숨진 건데 무게 20kg 안팎의 완전 군장을 맨 채로
네. 팔굽혀펴기를 하는가 하면 역시 그 군장을 한 채로 연병장을 뭐 돌고 뭐 이런 좀 뭐 소위 말하는 얼차려를 받은 거고요. 네. 이제 당시에 좀 몸이 좋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주변인들도 이제 그 사실을 전달을 했는데 이제 계속 얼차려가 있었고 이제 쓰러진 뒤에 이틀 뒤에 숨진 그런 사안입니다. 네. 예.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러니까 완전 군장이 이제 몇 개 있잖아요. 뭐 단독 군장도 있고 완전 군장도 네. 있고 뭐 등이 있을 텐데 완전 군장은 사실 굉장히 무겁죠. 아마 20kg가 훨씬 넘을 텐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이제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받은 훈련 내용은 군기 훈련의 규정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한다면 맨몸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완전 군장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네. 그러니까 군장을 한 채로는 보행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거죠. 예. 네. 구보까지 시켰다는 예, 거죠. 구보. 예, 네. 저도 군에 있을 때 많이 뭐 당했죠. 이제 근데 이제 병역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저도 이제 완전 군장 메고 뛰기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근데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군에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망 사고가 많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이 국가를 믿고 군에 보내겠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부모님들이 우는 거예요. 네, 네. 사지 내모는 것 같아서. 근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또 이 친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열차례나 이게 아니라 가혹행입니다. 가혹행위.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 지휘자나 책임자를 일벌백 있게 네. 하는 어떤 그 표본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제 그 최이병 특검과는 좀 다른 예, 별개의 문제이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래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완전 군장하면 40k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군장 거기에 뭐 다 때려 넣으면 40kg. 그- 40 가까이 그거를 되죠.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된 몸이 아프다고 하는 청년에게 시켰다 그러면은 그 학생 그 사람이 느꼈을 정말 암담함 이런 게 너무 끔찍할 것 같고 저는 왜 그 하라고 시켰던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주지를 않죠. 상대방이 그냥 엄살 부린다고만 생각하고 네. 그 군대 갔다 오셨다 그랬죠. 군법무관인데 그런 거 안 하죠. 지금 이제 그 군에 보면요. 네. 특전사들은 이제 그 완전 군장에 천리 행군도 하고요. 며칠씩. 또 어떤 분은 이게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네. 완전히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 이런 훈련도 합니다. 너무 네. 그거 위험하죠.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다음에 이 공수부대 낙하 훈련도 하고요. 참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다 뭐 체력이 못 따라가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 사고가 날 수도. 예. 그래서 우리 법무관들은요. 특전사 옛날에 자원하면 돈을 조금씩 모아 동료들이 주습니다. 자원회가 한 명 가면 왜 법무관들도 특전사에서는 다 이게 훈련을 세게 똑같이 합니다. 받으니까. 그걸 장군도 합니다. 예. 이런 이제 군의 특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실제 잠깐 휴전 중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군의 우리 훈련이나 강군으로 육성하는 이 문제와 그다음에 요즘 또 전부 자녀들이 한 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지뢰제거 할 때도 부모 동의서 받으러 하거든요. 이래서 이게 군이 과연 이게 제대로 싸우는 강군이 북한하고 대항할 수 있는 될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물론 이게 이번 사건도 네. 저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에 다행히 어제 바로 이첩하기로 했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박정훈 대령처럼 또 내가 다 조사해서 사단장까지 뭐 있니 없니 따지 볼 게 아니고 네. 바로 이게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이러면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아마 이제 바로 이첩을 하고 이제 그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걸 시키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오라고 예. 그러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럼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못 넣으면 그 다음에 군이 이렇게 무너진 어떻게 거죠. 되는 거예요? 왕따당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영창하고 그래요? 필요한 훈련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정에 친구들은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기초- 지금 그렇지 하니까. 못하는 거를 억지로 시킨다는 거잖아요, 동의를.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나 이런 거를 네. 상관들이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뭐 전투병으로서는 조금 체력적인 게 안 된다 그러면 네. 그렇죠. 보직 병력을 해주면 돼요. 행정병, 취사병, PX병 많이 있잖아요. 누가 전투병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지가 좀 멀쩡하고 좀 아니, 체력이 그- 좋고 하면. 객관적 판단이 어렵죠. 아니 그런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좀 네.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처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냐. 좀 안타까운 사안인 거죠. 네. 군대 못 보내겠다 이러면 아유, 참. 자, 하여튼 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 이거는 네. 과연 누가 책임인지 또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등등은 이제 민간 예,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예, 네.
수사를 해서 또 책임자 처벌 같은 것들은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여당 소식 가보겠습니다. 돌아온 서병수 전대 열차 시동입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PK 오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대 빨리 맞춰야 된다,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7월 중순 네. 에도 이제 전대가 열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서병수 위원장 인선 우리 서 변호사님은 좀 뭐 만족하세요? 소식들이 예, 뭐, 많습니다. 이분이 뭐 이번에 낙선했지만 당을 위해서 네. 네. 희생했고 또 오선이고 험지 출마했던 예, 분이죠. 네. 상당히 뭐 저는 뭐 관리는 공장에 할 걸로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출마자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누구 눈치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 돌아가는 걸 좀 보면서 네. 아, 출마할지 말지. 제한돼요. 제한되게 그 반드시 출마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저도 이제 구독자만 30만 7천입니다.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니까. 누구예요? 딱 근데 윤상현 의원. 도와달라고. 예, 윤상현 의원은 이게 무조건 출마한다. 그렇습니까? 도와달라. 아, 뭐 당대표.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외에는요. 나경원 의원도 이게 원래 출마 가능성이 60%에서 네. 55% 줄었다. 본인 스스로 예.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자꾸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네. 안철수 의원도 이제 마찬가지고 나머지 김태호 의원도 그래요. 아직 결심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나머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고 윤상현 의원은 뭐 본인은 무조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뭐 때문에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간을 보는 한동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한동훈 출마죠. 그러죠. 한동훈 출마하면 이게 나머지 사람들은 덜덜이거든요. 근데 윤상현 의원만 네. 내가 한동훈 잡을 수 있다 일대 붙으면 자신감을 비춰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은 이게 나머지 분들은 한동훈 놓으면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안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뭐 당 대표 이런 저 선거 같은 거는 좀 나가서 존재감도 좀 보여주고 뭐 이래야 되는 근데 거 아니에요? 나경원은 트라우마 좀 있는 건 세 번째잖아요. 예. 저번에 이준석한테도 한번 지고 네.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한테도 지고. 못 나가고 김기현 그다음에 대표한테 진 게 이번에 아니라 포함해 트라우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졌죠. 네. 대통령한테 져서 못 나와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게 최대 변수예요. 예, 윤상현 의원 같은 분도 있죠. 이분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나가는데 의미를 두실 수 있으니까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저는 나온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나경원 의원도 그제 뭐 기자토론회인가 거기를 가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60%다 55% 됐다라고 예. 하는데 제가 그 중간에 45%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생각을 접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60%, 45%, 다시 네. 55%. 안 나간다고 했을 때가 한동훈 위원장 나오면 난 안 나가. 그때 그거 한참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가게 되면 나는 안 나가겠다. 근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지금 다른 분들이 뭐 지방선거 공천을 못 하니까 불필요하다, 의미 없다, 왜 와서 고생하냐. 그 의미 없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네. 뭐냐면 본인이 정치에 입문할 때는 따지고 보면은 임명직으로 됐어요. 대표는. 네, 네, 네. 근데 선출직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번이 지금이? 가장 네. 좋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당원들의 전체적인 어떤 총알을 모아서 선출직의 정치인으로서 입문할 수 있는 첫 관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건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기회를 놓치면 보통 정치인하고 기자들이 휴가 가라고 했을 때 못 가면 절대 못 찾아 먹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딱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고 이번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그냥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또 꼬리표 달고 갈 것이다.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당 대표를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시대에서 지금 이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내가 한번 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누가 나오든 나가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한동훈 어떤 후보가 나오니까 나는 안 나갈래. 어떤 후보가 안 나오면 내가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이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누울 계란으로 자리를 계란 누울 자리도 보고 다리 뻗지만 보고. 계란으로 파헤치면 계란 깨져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란이 될 수는 없다. 이건 정치 문법을 떠나서 정치인은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아니 된다. 본인이 그래도 대선 아니 저 뭐야 무슨 대선도 준비했었고 뭐 당 대표야 뭐 여러 번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국민의힘 아주 기라성 같은 모두 뛰어난 정치인들이지만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정치 초보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 이력도 짧지만 그들에겐 바위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계란이 되기 싫다. 아, 그래요. 나경원 대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몸 풀면은 안 나올 거라고.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나경원 대표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임기 단축도 열어놔야를 나경원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 네. 어저께 그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가 있었어요. 나경원 대표가 나왔는데 당선자가 나왔는데 이제 뭐 워낙 그 오랜 관록의 정치인이고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 어디서도 욕 먹지 않는 화법을 쓰시는 분인데 어제는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기조 발언에서 이 개헌 얘기를 꺼낸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당연히 물었겠죠. 아 그럼 뭐 개헌은 어떤 것까지 포함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4년 중임제 플러스 그러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포함하는 개헌도 언급하시는 거예요?라고 물으니까 그런 것도 놓고 큰 틀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요거는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제의 개편뿐만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 뭐 이런 논의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개헌 논의를 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발언을 듣고 네. 여당 출입 기자들이 모두 화들짝 그렇게 놀랄만하네요. 나경원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당 왜냐면 의원 입에서는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 하자 이런 얘기는 여야에서 다 나오는데 예.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는 지금 사실 민주당도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모두가 언급하는 사안은 아닌 건데 이거를 여권에서 그것도 되게 유력한 중진 의원 차기 대권 후보로도 불리는 나경원 당선자가 언급을 한 거죠. 바로 저에게는-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 얘기는 일단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완벽하게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2%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내가 손들고 나서서 내가 선봉장에 서서 하기에는 내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통령하고 약간의 타협을 해서 대통령이 조금 덜 창피하게 덜 문제 있게 스스로 조금 내려오는 방향을 다 타협하는 거다. 그러면 여든 야든 전부 다 그동안 나왔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무마가 되고 본인도 나중에 입지가 지금 당장 여기에 나와서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이 어차피 자기도 나중에 대선급으로 가고 싶은 게 본인의 이제 생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뭐 2년 안에 내가 지금 이 엉망진창이고 힘든 이 상황에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좀 뭔가 정리가 된 이후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런 것들이 시동을 지금 거는 거죠. 이번 전당대회 나가도 그만 안 이- 나가도 제가 그만이고.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온다고 할 때 자기가 나가봤자 자기는 괜히 남 들러리만 쓴다는 생각이 첫 번째 있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당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네. 보수들의 층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를 찍는 사람들이 조금 겹치기도 하고 조금 안 맞기도 해서 본인이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등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여당 의원이 그것도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체적이잖아요, 되게. 대단히 용감하거나 이거는 제- 준비된 발언이잖아요. 네.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 결국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예. 나경원 의원은 이제 본인이 그 이번에 동작에 이긴 걸 비윤 이미지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고 친윤으로는 있다. 이제 친윤으로는 동작에서 이기기 어렵다. 네. 나름대로 이제 그 비윤으로 홀로 서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도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 꿈이 서울시장이에요. 당장 대권은 본인이 좀 어렵다 보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더 안 놓으면 네. 차기 서울시장인데 친윤 이미지로는 이게 그 서울시장이 어렵다. 내가 이제 비윤으로 홀로 나경원만이 홀로 서기 해야 서울시장이 된다. 이래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네. 이런 이제 그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참 이걸 보면서 이게 역시 그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 5년 단임제에서 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때부터 레임덕이거든요. 참 이게 권력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5년 단임 때 대통령이 이게 운명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출세하다가 갈수록 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면서 이제 그 대통령 버리지는 이게 지금 우리 몇 번째 일에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87년 이후에 이것도 이게 좀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나경원 의원의 개인 주장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당에서 약간 이런 의견에 뭐 일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늘어나면 그건 또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개헌 필요하다는 사람 많은데 네. 문제는 이제 개헌을 해도 원래 그 부칙에서 당의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개헌이라도 아, 원래는 이제 따라서 이제 뭐 윤 대통령 임기를 안 줄이고 개헌을 해서 이게 언제 시점부터 적용한다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임기 단축을 해라 1년 이런 거는 게 아직까지 보수에서는 일반적 의견은 아닙니다. 아 근데 임기 단축 부분들은 충분히 그 여야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여론 자체가 현 대통령 임기 단축이요? 현 대통령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칙이기 때문에 이게 네. 법에 딱 정해서 현 대통령은 안 돼, 아니야 이번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본인이란 대통령이. 게, 대통령이. 대통령이 나 이번 임기에 나 포함해서 해주세요, 개헌해주세요 하면 그냥 그렇게 임기가 단축됩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이렇게 던진 거를 보면 오늘 저는 투표 결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3년을 봤을 때 우리의 정치의 이 미래는 너무나 가혹하다. 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발언들이 지금 국민의힘 오늘 투표장에 간 다수의 의원들의 마음 속에도 있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상상이 예를 들어 됩니다. 근데 5년에서 4년 거기다 이제 아마 중임으로 갈 것 같은데 네. 5년에서 1년 줄이고 4년 중임으로 가자 하면 대통령은 그러시겠죠. 일단 자 5년에서 1년 내 임기 단축할 것 같으면 그건 나부터 적용한다는 건데 나도 그러면 4년 중임 해당하는 걸로 나도 그럼 대통령 후보 한 번 더 할래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임기는 보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나를 해당 안 하게 할 거면 내 임기는 보장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냥 임기를 빨리 단축하고 한 번 더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아 그래요? 예. 한 번 더 나오라고 될 하라고요? 리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임기를 1년을 단축하든 뭐 4년을 더 하게 하든 그거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임기를 줄여서 혹은 내가 임기에서 쫓겨나서 먼저 나갔을 때 나에 대한 형사소출을 얼마나 가능하게 할 것인가, 나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쌓여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주장, 그리고 내 지인과 내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엮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겠느냐, 형사적인 처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느냐, 그걸 거래할 요거를 것이다.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나서 이런 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 그냥 하지는 않죠. 아, 그러면 그런 약간 딜을 좀 하고 나서야.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 만약에 정영진 앵커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본인이 네. 그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어요. 대통령의 현재 상황. 그게 본인이에요. 네. 본인이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자, 본인 보고 제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경원이에요. 나가셔야죠. 1년 단축하고 그냥 동의하세요. 그러면 너나 나가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이라도 버텨가지고 뭔가 좀 본인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든지 네. 먼저 나갈 것 같으면 나의 위험성을 없애주던지 네. 그래야 되는 거지. 바보도 아니고 알았어요 나갈게요. 나가서 내가 이렇게 들어갈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어. 소 변호사님 대통령이 임기 단축 받을 가능성은 예, 0%인가요? 그렇다 보면 되죠. 0인가요? 그렇죠. 저도 그러면 0%로 봐요. 어떤 조건을 들이밀어도 그럼요. 대통령이 뭔데 처벌될 것도 없는데 뭐 당신 처벌 안 할 테니까 단축해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아 예. 그래요? 두고 보세요. 그럼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건 좀 약간 굉장히 그러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저 그랬잖아요. 거리를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네. 비윤 이미지로 이제 홀로 서가지고 네. 서울시장 출마해 그러니까 보자. 홀로 이런 데 서고 의도라니까요. 홀로 설 수는 있는 거예요. 뭐 별일 없이. 지금은 이제 뭐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지났잖아요. 네. 어떻게 나경원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그때는 이제 그 임기 초니까 주장칠 수가 있었죠. 김기현 대표 밀 때는. 네.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실에 그걸 할 수도 없고 아, 그래요? 할 힘도 쉽지 않아요. 저는 비윤보다는 네. 친한 쪽을 하나 또 한동훈 쪽을 하나 이제 둔 것 같아요. 이쪽은 나경원 지금 의원이 두 가지 발언했어요. 이날 주목할 게 하나는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하는 대표가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예, 협력적 결국에는 긴장 협력적 관계. 긴장 관계는 내가 대통령과 친윤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그 방향을 들었다면 네. 이쪽은 또 비윤이라고 하지만 미래 권력에 대한 여지를 빨리 열어놨잖아요. 그럼 미래 권력이 누가 있어요?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는
한동훈 전 네. 위원장 아닙니까? 이쪽 드러나서 양쪽 줄타기를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뭐 수사를 사용한 것 같다. 좀 야. 그런 나라면 내가 한동훈이면 전당대회 안 나간다 이 얘기도 했잖아요 나경원 대표.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견제구를 날리면서 나라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정치 초년이었다면 무조건 나가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단히 정치력이 내공이 큰 사람이라고 지금 판단하는 전제 같은데요. 나가야죠. 여기서 안 나가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묻혀요. 지금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지역구는 비네. 뭐예요? 좋아하시네요. 동작. 아, 2년 뒤니까. 아니 그러니까 2년 뒤에 어쨌든 그러면은 추미애 의원도 사실은 이제 이번에 당대 당 국회의원 의장직은 못했지만 이분도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나간다 그러면 추미애 의원 나갈 수도 있거든요. 서울시장 나경원도 추미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지금 있어지는 그럼 거예요. 하나는 비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비는 근데 거예요. 그 추미애는 지금 경기도 국회의원인데 뭐 그거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무슨 서울에서 상관이에요.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건 전략이었고. 근데 그거 보통 이제 중요하지 않죠. 나라면 뭐 안 할 거다. 나라면 이거는 뭐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보통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옳다 요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나를 약간 좀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면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거는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다. 혹은 뭐 나는 더 옳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좀 더 강하고 뭐 한동훈 장관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 요런 이제 화법에서는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 예전에 그 전당대회 할 때 이제 나경원 대표 뭐 주저앉힌다고 표현을 쓰니까 그게 안 칠 때 사실 이제 여의도에서는 다 이제 용산의 그분이 나경원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잖아요.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걸까요? 용산이 그분이란 게 김건희 여사 말합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거는 여러 루트로 제가 실체가 들어봐도 있어요. 실체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보다는 이제 그 아무래도 공천권도 있는 대표가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실하고 호흡이 잘 맞으니까 아마 밀은 거지. 뭐 실제 그 김건희 여사가 나경원을 뭐 질투해서 이거는 가십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구도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들을 사람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쳐낸 거죠. 따져보면 나경원 쪽의 의원 같은 경우는 내공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대통령 말 안 들어요? 안 들을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쳐내는 것이죠. 에이, 그렇게 나경원 보여요. 의원의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세요. 깨갱깨갱 얼마나 잘하셨는데 그렇게 걱정을 그렇게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고 저는 그때 한간에 떠돌았다는 그 질문하신 그게 맞는 거라고. 예. 약간 좀 갈등이 네, 개인적인 그래서 뭐 갈등이 부부 동반 모임도 네. 같이 하시고 네. 했었는데 아니, 그것까지는 뭔가 팩트죠? 틀어진 네, 실제로 뭐 팩트예요. 네. 그 모임이 그래 한 번만 있었던 게 예. 아니라 네. 오랫동안 네. 있었던 모임에서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일단 이제 설이죠 설. 네. 그냥 설이죠, 소문일 설. 뿐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순하시니까. 실세 JTBC 서정훈 변호사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실체를 이거는 여쭤본 소문이다. 겁니다. 순하시니까 예. 아니 나경원 의원이 생각보다 유순하시고 네. 되게 그런 갈등을 싫어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정말 큰 뉴스 우리 최홍식님이 무려 3번에 걸쳐서 만원 3번에 3만 원 슈퍼챗을 한 쏘셨습니다. 분이요? 네, 한 한 분이. 분이. 네, 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뉴스 근데 넘어갈까요? 우리 얘기는 없고요. 여기 두 분과 다른 기자님 얘기만. 우리 최홍식님이 네. 예, 어떤 메시지건 우린 다 받아들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우리 세 명 상황입니다. 패널 얘기는 없고. 없어요. 네. 아, 댓글 보니까 제가 오늘 좀 화력이 약하다는 댓글이 네, 조금 약해요. 네, 다른 날보다 조금 오늘 약합니다. 이게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는 긴장되시죠, 솔직히. 제 말이 맞죠? 60% 이상 가결될 확률이 있다. 조금 더 힘을 긴장하시는 내주시길 거예요.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아 잠깐만 넘어가요. 솔직히 정말. 풀어봐요. 전화 안 받는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랑 똑같은가? 그 여당 의원들 가운데 추 원내대표의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네. 제가 아는 그 명단하고 저는 비슷하거나 조금 한두 개가 틀릴 것 같아서 그래요. 맞죠? 그거는 이제 모르죠. 확인 안 했으니. 방송 방송 끝나자마자 알겠죠.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민주당으로 갑니다. 추미애 법사위 대신 국방위입니다. 자, 이제 국회의장 경선에서 낙마를 하고 이렇게
뭐 이제 강성 지지층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네. 추미애 당선자 법사위원장으로 보내자 이런 여론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꽤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래서 경제 후보들 공격 이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추 당선자가 직접 본인의 상임위 거취를 밝혔습니다. 나는 법사위가 아니라 국방위에서 활동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최상병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것 같아요. 불의의 권력에 침묵할 테 더러운 탐욕 도가니에 당당히 맞서온 이 박정훈 대령을 지키자 이런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네. 자, 왜 그러니까 이 지금 표면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뭐 법사위 가긴 도저히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에서 뭐 이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상이 있죠. 근데 또 법사위원장까지 또 이렇게 열성 지지층한테 또 이렇게 힘을 얻어서 추천이 됐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 또 계산을 했을 것 같고 그래요? 두 번째는 22대 국회에서 결국에는 특검 전국으로 갈 것 같다. 최혜병 특검. 그러면 그 가운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뉴스의 중심에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또 계산. 세 번째는 순수하게 원래 국방위가 비인기 상임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재선들은 좀 그 이제 들어왔으니까 좀 인기 상임위를 주고 다선급들, 사선 뭐 4선급 이상급들은 그냥 국방위에서 본인들이 비인기 상임위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좀 계산에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사위원장 안 되면 난 진짜 또 안 너무 되면 그거 좀 대상이다. 창피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최혜병 특검 계속 갈 건데 네. 갈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거기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해야겠다. 뭐 그런 계산이 근데 들어간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은 이건 뭐 투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내에서 이제 원내에서 이제 합성해서 하는 거니까. 합성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체도 육선 법사위원장 자체가 그렇게 좀 그 모양이? 관행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점심을 추미애 의원하고 먹기로 했거든요. 네. 내일 낮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히는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원래 법사위원장 할 사람들이 많아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정청래 의원도 사실 하겠다고 그랬었고 박주민 의원, 전현 의원 이런 네.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굳이 추미애 의원이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 법사위원장도 사실상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변호사잖아요, 추미애 의원이. 네. 변호사 판사 출신들, 출신의, 네.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은 사실 법사위에 가면은 좀 불편해요. 오히려. 그래서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편한 많아요. 이유는 뭐예요? 돈을 일단 못 벌어. 그 후배들이고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상임위를 가게 되면 변호사하고 이제 겸직해도 상관이 없는데 법사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추미애 의원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하고 싶은 사람이 일단 너무 많다. 그다음에 좀 전에 한 말 중에 하나 아니 이제 국회의원이 변호사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해도 돼요. 겸직 금지 의무에서 제한 그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법에 빠져 있어요. 왜 뺀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다 잘하니까. 아니 이제 뭐 다 못해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법사위원만 못했는데 네. 법이 바뀌니까 이제 다 못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제가 옛날 오보 방송을 해서 네. 박범계 의원이 바로 잡아주더라고. 아. 지금은 변호사 다 못합니다. 모든 자, 사람이 예. 법 그래서 개정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의원을 내가 하고 싶어요. 서울시의원 다 해도 되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좀 서울시 의원으로 뽑아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도 하고 그럼 의원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의원을 그래서 할수 있어요. 추미애 서울시장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내일 밥 먹고 서울시 추미애 의원님은 이게 그런, 뭡니까? 추미애 의원님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심 방송하실 분이 아닙니다. 저의 사심 때문에 그런 거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추미애 의원은 그거보다도 이 국방위에 들어가서 이 모든 자료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새해병 관련된 거라든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걸 좀 내가 확실하게 한번 좀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추미애 그 글 쓴 게 있어요. 오늘 방송도 하고 추미애 국방위 선택 아들 탈영 방탄에 의한 이해 충돌 아닌가. 아이고. 그다음에 이 박정훈 대령과 이철원 대령 중 누가 피해자인가. 이런 제가 칼럼이에요. 아, 우리 서영 변호사님의 칼럼. 예. 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추미애 아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튀르키예로 나가서 이게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해외 도피라고 보는데 아들이 이제 그 재기 수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때 그 황제 휴가 아, 네, 네. 탈영 의혹이죠. 원래는 이게 군무 이탈이에요. 그때 그 추미애 의원이 보좌관한테 번호도 줘서 통화한 게 있죠. 이 부분 이게 수사를 받아야 돼요. 본인도 이게 보좌관하고 추미애 아들까지 다 네. 이게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국방위로 간다?
본인이 수사받는 사람이 이게 이해충돌 아닌가 이런 거리고요. 그다음에 이철원 대령이라고 이분이 카투사 책임자였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추미애 가족이 청탁 전화가 엄청 왔다. 아들이 통역병으로 평창올림픽 쭉 갈 수 있도록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청탁 전화 받지 말라고 이철원 대령이 그 신원식 장군하고 녹취록에 놓으니까 네. 고발을 했어요. 처음에. 나중에는 이게 고소 취하를 했는데 처음에 이철원 대령을 고발했다니까 명예훼손으로 추미애 의원이. 따라서는 과연 이게 박정훈이 피해자인가? 아니면 이게 이철원 대령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습니다. 고소당하고 그때 그 폭로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압력 전화, 청탁 전화였고 수사받는 사람이 국방위로 온다?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육선인데 설마 서재호 변호사님 말대로 뻔히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한 3가지 이유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아들 뭐 저기 수사 관련해서 국방에 앉아서 그걸 방해한다. 네. 문성열 대통령입니까? 갑자기 아니, 윤석열. 그 아들 거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들 거는 억울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아들 네. 거는 더 뭘 어떻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본인에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들 거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좀 더 대의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추미애 의원은 그런 것보다도 최해병 관련해 가지고 좀 국방이 문제다. 거기에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제대로 된 걸 한번 좀 밝혀보고 싶다. 특히 이 권력남용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네. 권력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국방위원회에 가면 위원장이 되면 위원회가 다 자료를 달라고 할 수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두 분이 투샷이 참 어울린다는 댓글이 많네요. 우리 서정익 변호사랑 노영희 변호사가 네, 잘 어울린다는. 아, 그럼 법사위원장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봐서는 박주민 의원이 유력하다. 유력할 것 같아요. 이 원내에서 보면은 박주민 의원이 오랫동안 그 검찰 관련된 것들을 계속 팔로우 해왔고 동료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동료 지지를 좀 많이 의원들한테도 뭐 나름대로 지지를? 많은 좀 지지를 받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가방위원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길게는 못했죠. 1년 했죠. 네, 1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1년을 또 법사위를 한다.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당내 분위기는 박주민 의원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네. 그 위원장 정하는 거는 원내대표가 그렇죠. 결정하는 원내대표가 큰 입김을 발휘하죠. 음. 그래서 저는 박주민 의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됐으면 좋겠다고. 네. 근데 좀 많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국민의힘은 어떤 상임위의 위원장을 가져옵니까? 일단은 법사위는 아마 민주당이 절대 양보를 안 할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도 법사위는 양보할 수가 없죠 뭐. 그러면 하나도 법사위는 못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싸움이 원구성 협상이 될 거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좀 이게 그 다른 당이 가지는 게 견제와 균형에 맞다 이래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히려 저는 전현희 의원이 유력하지 않을까. 전현희. 오.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이제 그 개딸들이 박주민 의원 가서 이제 1인 시위하고 난립니다. 왜 그러냐면 네. 박주민 의원은 이제 을지로 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우원식을 찍은 게 아니냐. 예. 주민 안 찍고 이래서 예. 개딸들이 박주민 보고 이게 수박이라고 난립니다. 예.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바로 박주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전현희 의원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권익위원장 하면서 이게 탄압도 좀 받고 감사원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제 개인 생각은 우리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전현 의원하고 지금 5개월째 방송을 같이 하고 있고 네. 오늘도 만납니다. 아 네. 네트워크 좋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원래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꼭 하겠다는 의지도 그동안에 어. 보였고. 네. 근데 박주민 의원이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분도 똑같이 양쪽 다 삼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전현 의원이 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어요. 아, 전현희 의원이 양보를 예, 한다. 예, 예. 전현 의원이 양보할 수도 있어요. 박주민 의원이 워낙 좀 의지를 강하게 네, 표현해서. 근데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의장 뽑는 데 있어서 박주민 의원을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박주민 의원이 그래서 조금 이번에 더 일부러 오늘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여당 쪽에 더 구애도 하고 표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런 거 다 구애를 근데 하는 거예요. 좀 말을 보태면 네. 이제 뭐 그 국회의장 선거에서 어떻게 박주민 의원이 우원식 의원을 뽑았다. 그거는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를 법사위원장까지 끌고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 기준에
어떤 요소가 된다면 이거는 좀 별로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당이 너무 당원들에게 특히 이제 그러면 뭐 강성- 무슨 항의를 할 때마다 당이 막 팔랑귀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 하는 것들 그건 중요하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수박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더 당에 지지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게 요즘 민주당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얘기들 그다음 정당한 요구들 하는 거는 더 들어야 되는 게 맞고 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러나 일부 좀 강성 목소리 큰 분들의 얘기만 듣는 것은 그런 당원 전체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자,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박주민 의원이 아마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서영주 소장님의 예. 말씀. 맥입니다. 예. 오늘 네. 뭐 얘기할 게 많네요. 네. 특검 가결 부결도 갈리고 법사위원장 전망도 갈리고. 네. 다음 주에 확인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 하나 정도 더 네, 볼까요? 하나 짧게 더 보겠습니다. 한일중 만난 날 위성 쏜 북한입니다. 자, 어저께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뭐로 해야 돼요? 예, 뭐 아무튼 자, 네, 삼국 정상 이제 삼국 정상 회의 정례화하는데 합의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협력하자 이렇게 잘 뭐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의 위성 발사 소식이 들려왔죠. 군사 정찰 위성 2호가 이제 쏘아 올려졌고 뭐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뭐 어쨌든 이제 뭐 시점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약간 뭐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약간 뭐 찬물을 끼얹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겠죠, 뭐 북한은.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고 내지는 우리의 뜻은 이렇다라는 거 아마 주로 요즘은 이제 뭘 쏘는 걸로 많이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분들 돈도 없을 텐데 자꾸 싸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말로 하면 싸잖아요. 네. 근데 자꾸 그 미사일 쏴대면서 그 재정을 낭비하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 그 이제 한일중 이 정상회의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미 대선도 있고요. 네. 바이든 트럼프 대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부터라도 좀 말랑말랑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꼭 비핵화 부분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경제논의라든지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그냥 한쪽으로 치우쳤던 거를 좀 균형 잡힌 쪽으로 지금 다가서는 어떤 행위라서 저는 이런 이 건 부분에 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미가 본다.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내용은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요 이게 그 한일중이든 중일이든 정상회의라는 이게 아주 잘못된 저는 프레임을 봐요. 정상회의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이미 시 황제입니다. 예. 시진핑이 와야 이게 정상회의죠. 아니 정치국원이 전부 이게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진핑이 와야 이게 진짜 정상회담이 되지. 우리 한덕수 총리 보내놓고 정상회담이다 하면 이게 정상회담이 됩니까? 이게 저는 중국 외교의 오만입니다. 오만. 옛날부터 이게 완전히 자기들은 대국이니까 야 우리나라는 이게 대통령 정상이 5명, 7명이야.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일개 정치국원이라면 이게 어쩔지 모르지만 진짜 정상인가? 제가 알기로 이게 시진핑 권한은 거의 100% 황제 정도 권한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정이 나겠어요? 그다음에 그 중국은 북한하고는 이게 순망, 치안, 혈맹입니다. 항미 원조 전쟁, 6.25 전쟁이 네. 따라서 이제 그 비핵화나 이런 이제 안보 쪽은 전혀 우리 쪽으로 접근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신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요, 중국이 오히려 우리 쪽에 뭔가 좀 제스처를 우호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고요. 중국이 우리에게 예. 그리고 같이 좀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시진핑의 당연히 얘기를 듣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중국이 일본한테 는 약간 조금 적대적으로는 훨씬 더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놓칠 수는 없다. 네. 한국하고 같이 관계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외국어 영어로 된 거 네네. 읽어보세요. 아니 근데 정상이라는 게 한 명 아닙니까? 정상. 근데 근데 정상이니까. 근데 중국을 변화라고 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우리 외교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예요. 물론 이제 말씀한 대로 일극 체제가 됐죠. 네. 시진핑이 이제 장기화 집권하면서 원래는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로 해서 외교나 이런 안보 쪽은 시진핑 주석이 하고 경제 쪽은 이제 총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게 말하자면 한일중 이 회담 자체는 왜 한일중이라고 그래? 한중이라고 아니 하고. 이게 순서대로 개최, 순서 차기 개최 개최 우선 순서 일본, 때문에. 중국, 한국 예. 이 사이클이 있어서 한일중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세안 쪽에 어떤 경제 부분들이 주요 현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비핵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냥 시진핑 안 왔다고 중국 뭘 하지 마시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하려면 시진핑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세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뭐 외교적인 뭐 스탠스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지금 제일 위험한 것들이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손을 내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균형에서 네. 한미일 진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의 테두리에서 있다 보니까 균형 해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빠져나와서 네. 전략적 균형 어떤 그런 부분들로 실리 외교를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래요, 맞아요. 실리만 챙기면 뭐 누구랑 얘기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발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네. 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질문해도 네. 돼요? 그 정호성 비서관 예. 이번에 돌아왔잖아요. 예.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실로 이 발탁이 사실 우리가 이 역사를 봤을 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발탁이잖아요.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해서 유죄 판결을 끌어낸 인물인데 이분을 다시 발탁한 거는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이제 정강산 수석이잖아요. 예. 두 분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하고 한 분은 또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 아마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 말은 그 임명되기 전날 네. 3시쯤에 전화가 와서 정호성 의원도 이제 본인도 좀 놀랐다. 내가 발탁되는 걸 예.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유영아 변호사는 이제 덕담으로 잘 해봐라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 말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전혀 사전 추천이나 양해가 없었다. 아 그쪽에선 몰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 그럼 윤 대통령 유영아 본인의 변호사는 이제 의지네요. 박근혜 대통령 한 몸이니까 예. 거의 본인이 전혀 몰랐으니까 예. 유영아 예. 변호사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아마 이제 정광삼 수석도 뭐 그렇게 같은 취지로 예.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아마 고요하게 판단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수사할 때도요 이분이 파렴치범은 아니잖아요. 수사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꼼꼼하고 좀 이제 충성심도 있고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가 보수 진영 쪽에 상당히 많아요. 아 정우성 전 비서관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마 독대로 한번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능력 있고 하니까 축구로 치면 이게 좀 넓게 써보자. 이제까지 MB맨들 주로 많이 썼잖아요. 예. MB맨. 이제 친박까지 좀 이게 보수에서 폭넓게 한번 써보자. 이런 데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능력을 인정해서 대통령이 그날 이게 발탁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고요. 국정농단. 여기서 이제 뭐 또 어떤 분은 또 말만 하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이 말 여사. 드리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네, 또 네. 어떤 분은 탄핵 방지용이라는데 아니 일개 비서관 한 명 온다고 탄핵이 방지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탄핵 경력직이라는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탄핵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거는 진짜 네.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또 수사했기 때문에 수사한 사람을 왜 발탁하냐 하는데 제 후배 중에요 검사인데 수사하다가 이게 그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품에 관해서 왜냐하면 이게 죄가 없고 이게 그렇잖아요. 아 해보니까 죄가 없어. 결국 수사하다가 능력에 반해서 심지어 비서관 쓸 수 예뻐.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정호성 비서관은 죄가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 근데 그 죄가 파렴치한 개인 아니, 비리범죄는 아니다. 아니, 그게 더 나쁜 범죄죠. 국정농단이 파렴치보다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개념 정리가 안 되지. 아니 자체가. 국정농단이 파렴치하지 않으면 뭐가 파렴치한 거예요? 아 진짜 이 하얀 갖고 어. 바다같이 넓은 이 마음을 내가 정말 아니 반할 어떻게 수도 할 있다고 수가 저는 생각을 없네. 하는데 수사하다가. 그리고 이거 그거는 중요한 결혼한 건요. 네. 심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상황은. 아니 어떤 어떻게 본인이 얘 벌 주고 얘 잡아놓고 그러다가 풀어주고 다시 데려다 쓰고 이거 옛날에 우리 정말 엄청나게 왕권이 같이 강화됐었을 때 왕이 맨날 하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얘 좀 착한 것 같은데 말 잘 듣는데 좀 봐줄까? 내일은 다 집어넣어볼까?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고요. 그 변명이 저는 더 특이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실에서 난 변명이 뭡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 사람의 인품에 반했다. 훌륭하다더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친하시든지 이 사람을 어떻게 민원 업무 전담하는 그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요. 국민들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부정을 잘하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게 맞아요. 도대체 뭐예요? 대통령이 이게 왕이 아니라 신 같아요. 진짜 천지창조전 이상해요. 인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신까지 올라갑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빚었다가 망쳤다가 다시 빚었다가 다시 주물렀다가 펼쳤다가. 그래, 주물렀다 펼쳤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신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임명을 보면서 네. 진짜 이제 사람이 없구나.
이제 쓸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감옥 보낸 사람을 다시 꺼내서 중요한 자리에 앉혀놨다. 그게 메시아 컴플렉스. 핵의 망치가 나. 메시아 컴플렉스. 그다음에 나르시시즘 이 두 가지가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심리학 제가 천지창조예요. 심리학 박사 수료라니까요. 아니 심리학 용어에 나온다니까. 오늘 자기 PR 너무 많이 하신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능력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이제 두 번째로 놓고라도 사람들이 혹은 뭐 언론에서 평가들이 이제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수사했던 사람 특히나 전 정부에서 뭐 탄핵 받을 만큼 국정농단을 해서 그 범죄자로 내가 기소를 한 사람인데 내가 다시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걸 뚫고서라도 정말 우리가 기용해야 할 만큼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던 걸까요? 아니 제가 좀 한 말씀 네.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면 그러면은 파서 최순실 씨를 그럼 메시지 비서관을 시키시지 그러세요? 본인이 봤을 때 이 메시지가 좋아. 그러니까 본인이 보는 거는 주관이지만 사람들이 객관적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평가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쓴다. 아니. 저는 이런 인사들을 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호성 씨도 웃겨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 일 안 합니다. 그렇지, 못하죠. 저 못합니다. 그만합니다. 여기서 역이랑 연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딱 시킨다고 또 좋아가지고 막 그 다음날 곧바로 나가요? 야 이거는 나는 정말 수사 받다 보니 수사하신 분의 인품에 반한 거지. 서로 말한 거예요. 서로 인품에 근데 반해서. 저도 서 변호사 말씀이랑 취재랑 좀 종합해 보면 작년 말부터 네. 이제 좀 이야기가 접촉이 약간 있었다. 2022년 12월 달에 사면 복권 시켰어요. 네. 이 사람이 2018년인가에 그 가석방도 없이 그냥 만기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 4년 동안 절치부심하고 있었는데 2022년 12월 달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딱 시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또 이제 한 15개월 정도를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지금 엄청 나빠져서 딱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이 분위기가 언제냐?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한창 우리 그때 특검하고 그럴 때 분위기가 나빠졌을 때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 나올 때예요. 경험자가 있어야지 뭔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서 저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서정욱 변호사 빨리 끝내야죠. 뭐 충분히 인품이 또 능력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았다. 이분이 정통 보수 쪽으로 정통 보수 세력 있잖아요. 태극기부터 예. 이쪽으로 인증 네트워크가 대단하니. 태극기 쪽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보수를 좀 아우를 수 통합하는 있는. 범위를 넓게 쓰는 거죠. 그러려면- 정통 보수부터 그러면 이제 중도까지. 국정농단 경력자들은 얼마나 또 다시 채용될까요? 정호성 비서관 말고. 아마 근데 안본거리나 이런 그러다 분들 안 오실 될 것 수 같아요. 있죠? 잠깐만. 이세만 안 본 건 안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마지막 예. 화long 정정을 아유. 찍읍시다. 최순실은 왜 안 해주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를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 전문이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때 잘했잖아요. 그때. 지금 혼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혼미합니다. 이제 굳이 대답하지 예. 않으십니다. 예. 자, 오늘 뉴스와 함께 우리 세 분의 논평 잘 들어봤고요. 뭔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지켜보시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신영 기자 얼른 감기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